네, 여러 가지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기입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의 절차를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유인물 나눠드리는 거 그것을요 이제 1월부터는요 나머지 내용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유인물만 보고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8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기등기하고 가등기가 나옵니다. 부기등기,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기등기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이제 독립등기, 주등기 이렇게 표현하고요. 독립적인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해요. 부기등기. 그러니까 독립적인 순위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 주등기, 기존의 주등기의 순위, 그러니까 주등기 순위 번호에 이제 부기 번호를 붙여서 1에 1, 1에 2, 뭐 2에 1 이렇게 가지 번호,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부기등기를 하는 목적은요, 그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버리면 순위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지 않고 그 주등기의 그 순위, 동일한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부기 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를 해요. 그럼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은 주등기 밑에 부기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1에 1 되어 있으면 이것은 1번이 되는 거고 2에 2 이렇게 됐으면 이건 2번 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 부기등기의 의미,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과연 주등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기등기라는지, 그 유인물 보시면 밑에 주등기로 하는 경우하고, 이제 부기등기라는 경우,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도 370에서 371페이지까지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으면서요. 어떤 건 주등기라고 어떤 건 부기등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유인물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모든 등기의 유형, 형식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보죠. 위에도 5개가 있고 밑에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 5개는요 주등기로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밑에 5가지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자, 1번을 비교해보죠. 자, 1번 보시면은 표제부 등기는요 권리의 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를 붙이는 거죠. 표시번호는요 부기등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권리하고 상관없이 권리의 순위 이런 것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럼 표제부에 하는 등기 대표적인 것이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표제부 등기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거죠. 부동산 표시 변경 경영이나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서 언제나 주등기랍니다. 그럼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요. 밑에 1번 보시면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자, 이것은 권리의 등기는 아니지만은요. 사람이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권리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영 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소가 이전될 뿐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를 기록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2번부터 5번, 여기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권리의 등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로 하냐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권리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이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언제나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권리의 등기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도 그러니까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떤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갑부유하느냐 을구유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저당권 등기가 을구유하지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구냐 을구냐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보존 등기, 소유권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잖아요. 대상이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예요. 근데 여기 2번 보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예요. 자, 저당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그러니까 3번도 보죠. 소유권, 즉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부동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 그 부동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일부에 기록할 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1, 2, 3, 4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권리, 저당권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것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 저당권은 부기등기.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밑에 2번부터 4번까지, 여기서 2번부터 4번까지 다 동일해요. 이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냐.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3번을 보죠. 3번 했고 이제 4번을 보죠. 자,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가압류나 가처분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주등기. 근데 가압류나 가처분 하는데요. 전세권을 가압류해요. 저당권을 가압류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부기등기.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말소 등기는 권리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5번 보면요. 각종 특약 등기들이에요. 각종 특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죠. 채권적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각종 특약 등기들은요. 어떤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특약사항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특약 등기들은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약정, 특약 다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한 약정을 우리는 특약이라고 하니까 특약, 약정은 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건 주등기라고 어떤 건 부기등기라는지가 확실하게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부동산 표시는 주등기, 등기 명의 표시는 부기등기 딱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각종 특약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그러면 주등기로 하는 경우하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딱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딱 응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이렇게 뭐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예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도 인정이 돼요. 환매권 같은 경우는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되는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종 특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칸에 보시면요. 어떤 거는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두 개는 이미 배웠어요. 자, 우리가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를 할 때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를 하지만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럼 그 사람 밑으로 후순위로 주등기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에 채권액을 증액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후순위 전세권자는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손해보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승낙을 해주면은 그냥 부기등기로 할 수 있지만은 승낙을 안 해주면은 그 사람보다 후순위로 와서 주등기로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권리의 변경 경정들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존재하면은 그 사람의 승낙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부기등기로도 하고 주등기로도 할 수가 있다. 그다음 2번도 했죠.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 넣습니까? 이게 일부 말소 회복 등기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냐에 따라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를 하는 등기가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부기등기. 했죠.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는 가등기예요, 가등기. 자, 지금부터 하게 되면 가등기를 다룹니다. 가등기는요, 따로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번등기. 여러분, 민법 시간에 가등기에 대해서 살짝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그럼 가등기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본등기 형식을 보는 거예요. 본등기 형식. 그래서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게 되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를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예요. 예를 들면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그러면 가등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예요. 그럼 장차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등기를 한 다음에 장차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럼 이걸 보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부의 주등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등기도 갑부의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를 보죠.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인 거죠.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루어질 번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보는 거예요. 가등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을후에 부기등기를 하겠죠. 저당권 이전 등기니까 부기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기등기라면 그 가등기도요.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뒤에 있는 권리를 보는 가등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본등기를 보는 거예요. 그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본등기 하는 형식,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다 본등기예요. 그럼 본등기 형식을 다 알았잖아요. 어떤 건 주등기, 어떤 건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가등기를 보도록 하죠. 가등기. 가등기는 민법에서도 가끔 종종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가등기는요. 매년 나와요. 매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등기를 배우죠. 우리가 법에서요. 가짜가 붙었다는 것은요. 임시적, 잠정적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짜는요. 거짓 가짜. 거짓 등기다. 진정한 등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짓 등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임시적인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등기는 어떤 등기냐면요. 본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된다든지 아니면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본래적 등기를 우리는 본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요. 본등기를 말하고요. 가등기는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크게 일반적인 등기, 즉 등기라면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본등기가 있고요. 근데 그 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이 나중에 이 본등기를 위한 예비하기 위한 예비 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등기를 위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등기는 본등기와 가등기가 있고요. 그럼 이때 본등기를 다시요. 두 가지로 나눠요. 기입등기가 있고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본등기예요. 그럼 기입등기는 뭐예요? 보존 설정 이전의 등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 설정 이전 등기를 먼저 다룬 다음에 이 보존 설정 이전의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여부, 멸실 등기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등기를 그 다음에 배운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지금까지 배웠던 등기들은요, 다 본등기예요, 본등기. 그러면 이제 본등기 절차를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등기 절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등기의 종류별로 씁니까? 계속 우리는요, 등기의 종류별로 그 절차들을 계속 배워왔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는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과 을이래요. X물건 10억 원에요. 계약을 합니다. 4월 1일 날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10억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억 싸들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서 그때 10억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전 등기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씁니까? 이전 등기 서류를 받는 거죠. 등기 서류. 함께 등기소에 가는 건 아니죠. 이때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잔금을 지급하죠. 자, 이런 것들을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를요, 물권 행위라고 하는데, 물권 행위에 대해서 우리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은 매매를 통해서 그런 채권이 발생하죠. 매매.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죠.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발생하는데, 지금 당장 청구는 못하죠. 4월 30일 날 잔금 지급하고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행기가 따로 4월 30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고 4월 30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잔금 지급하면서 비로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청구권은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아직 을은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니까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돼 있을 때요. 갑이 소유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4월 30일 날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 청구를 통해 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4월 30일 날 이전하기로 했는데 갑이 중간에 4월 20일 날요. 이중양도를 합니다. 병에게 10억에 팔아봐요. 10억에 팔고요. 20일 날 10억 받고 등기까지 만약에 넘겨줘 버렸어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이중양도에 대해서 병이 그 배임적 회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면 일단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유효한 등기니까 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을은 채권적 권리만 가지고 있지 물권자가 아니에요. 채권은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 그 계약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을은 갑한테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 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넘겨올 수가 없게 되겠죠.
불안하죠. 넘길 수가 없는 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의리 입장에서는요. 의리 입장에서는 자, 내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한테 팔고 넘겨줘 버리면요. 내가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30일이 되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이 채권적 청구권만 있지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4월 30일 됐을 때 이전 등기 청구권을요.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사이에 임시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임시적인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는 어쩔 때 하는 거냐면요. 보통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억 주면 계약을 하죠. 계약금을 걸 수 있죠. 만약에 계약금을 1억을 걸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액수가 한 10억 정도 되면 중간에 중도금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중도금을 4월 15일 날 중도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잔금은 얼마 남았어요 이제? 4월 30일 날 잔금 얼마 주고 넘겨받아요? 3억이죠. 7억 뺐으니까. 7억을 지금 지급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3억 잔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제 넘겨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생기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1억 원 지급했는데 갑이 딴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 버리면 이 사람 1억 사기 당하는 거죠.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담이 있어요. 부담감을 갖고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계약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중간에 4월 15일 날 중도금 6억 원을 지급을 해요. 6억 원. 그럼 6억 원 지급했다고 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건 아니죠. 근데 6억 원 지급했는데 그래서 총 7억 원을 지급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4월 20일 날 병한테 10억 받고 팔고 도망가 버리면 이 사람은 7억 사기 당하는 거죠.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7억 사기 당하는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무기 방법으로 해요. 중도금 지급하면. 그러면 내가 중도금을 6억 지급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임시적인 등기 가등기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가등기 못 해주겠다. 그러면 나도 중도금 못 주겠다를 버텨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등기도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해서 그러면 내가 중도금 지급할 때니까 당신도 나한테 가등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그럽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고 이제 가등기를 하는 거죠. 보통 중도금 지급하면서 액수가 크면 이럴 때 가등기를 해요. 근데 물론 매매 계약만 하고 나서도요. 채권은 발생이기 때문에 채권을 장래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매매만 하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매매도 하기 전이라면 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래 채권적 청구, 지금은 행사를 못하니까 장래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하면 일단 청구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가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계약만 한 상태에서도 가등기는 가능은 하지만요. 계약만 한 상태에서 우리 가등기를 요구하면 갑이 가등기를 안 해주겠죠. 가등기도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계약법 매매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계약법을 하다 보면 자, 매매 계약을 1억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은 서로가 채무 불이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매수인은 계약금 1억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매도인은요. 돈 1억 받았죠. 받은 돈의 2배를 상환하고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계약금으로 15억으로 계약한 다음에 계약금 1억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이요. 계속 올라가지고 현재는 20억이에요. 그럼 갑은 계약을 유지를 하겠어요? 계약을 해지하겠어요? 당연히 해지해야 되죠. 2억 주고 그냥 해지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20억에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보죠.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갑은 해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등기도 또 말소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 앞으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가등기를 하면은 가격이 뛰었을 때 2배 상환하고 이 사람한테 이제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미 가등기까지 돼 있으면 또 가등기를 또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한번 등기를 말소하려면요. 또 법무사 해가지고 통해서 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요. 갑이 가등기를 안 해줘요. 언제든지 계약금 2배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요.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를 하는 것도 2배 상환하고 해지하는 것도요. 우리 민법에서는 규제를 합니다. 아무 때나 계약금 2배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계약금 2배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가능한데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요. 일부가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이행이 되면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1억 계약금을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우리 갑한테 지급할 돈은 9억이죠. 9억 중에 중도금 일부가 지급이 됐죠. 일부가 지급이 되면 계약에 착수가 있는 걸로, 이행에 착수가 있는 걸로 취급을 해요. 이행에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갑이 받아버리면요. 아무리 이것이 20억, 30억을 올랐다고 해서 계약금 2배를 상환하고 해지를 못해요. 그럼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일부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가 돼서 갑은 2배 상환하고 이제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차피 해지를 못하니까 가등기를 줘도 갑이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어차피 해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도금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가등기가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죠. 자, 그러면은 가등기와 관련돼서요. 우리 책에서는 자, 가등기의 372페이지 보시면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권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넘기셔서요. 374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가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375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9번 해가지고 가등기 대상이 되는 거 돼가지고 채권적 청권이죠. 채권적 청권을 가등기 할 수 있지. 374페이지 하단에 가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거에서 8번 보시면 물권적 청권이죠. 물권적 청권은 가등기를 못해요.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행사하지 못하는 장래 채권적 청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4월 30일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가등기가 안 돼요. 지금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장래 채권이 아니죠. 채권적 청권이. 지금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등기를 행사하면 되잖아요. 가등기가 안 돼요.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없는 장래 채권적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예요. 물권적 청권은요. 말소등기 청권 이런 게 물권적 청권인데 소유자가요. 내가 소유자인데 타인 명의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가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필요한 경우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장래 채권적 청권 보존하기 위해서만 인정이 된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럼 375페이지에 가등기하는 절차를 보죠. 가등기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중도금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 사람이 가등기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도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합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만약 계약서에는요. 중도금 지급하는 것만 돼 있지 중도금 지급할 때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계약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라도 좀 해주시죠 라고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언제 가등기 해주기로 했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서에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도 합의가 됐을 때 중도금 유곡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도 해주기로 하는 합의에 의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의 뭐 주장만으로 가등기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자, 만약 을 앞으로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림을 좀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등기, 중도금 지급하면서 이제 가등기가 됐다라고 해보죠. 그럼 가등기 하는 형식을 보죠. 가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장래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장차 행할 본등기 형식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본등기를 위해서 내가 가등기를 신청하는지를요. 신청서에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본등기는 갑구에 저당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차 어떤 본등기를 위해서 가등기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지를요. 신청서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가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그럼 본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다 해요? 갑부에 주등기로 하죠. 그래서 이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본등기죠. 그러면 가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요 옆에다가요.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요. 우리가 등기를 봐가지고 가등기라고 써져 있으면 가등기고 가등기란 말이 안 써져 있으면 본등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장래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으로 그대로 한 다음에 옆에다가 가등기 쓰면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먼저 하고 본등기 형식에 따라 한 다음에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가등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4월 15일 날 중도금 준 다음에 가등기 하게 되면 이 가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이 따로 없고 본등기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가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등기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등기 이제 신청 절차가 있는데요.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등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합의 당사자가 정말 합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이 가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매도인이 가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가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에 375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예외해가지고 단독 신청해서 동그라미 2번에 그 박스 안에 기억 보시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기억만 보시면 되는데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단독 신청 두 가지를 가시면 돼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죠. 먼저 이걸 보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가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계약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가가지고 이제 가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소에 나오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소에 나오질 않아요. 가등기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제까지 갑이 협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4월 15일이고 여기가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요 기간 동안에 딴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는 걸 막혀서 이때는 본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빨리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를 지역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요. 소장 내고요. 제1회 재판 기일 잡는 데만 해도 한 달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보름 기간 동안 빨리 가등기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때 딴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법에서는요. 가등기는요.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가등기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죠. 가등기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에요. 이렇게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절차를 좀 더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신청해야 되는, 원래는 공직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가져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승소 판결은요, 확정 판결해야 돼요. 본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니까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등기는요. 권리를 이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등기는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서만 가져와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죠. 을이라는 사람이요. 법원에 가가지고요.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지급하면 가등기 해주려 하는 계약서가 있었죠. 그 계약서하고요. 내가 중도금 지급했다는 영수증. 이 두 개 들고 가가지고 임시적으로 가등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승소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좀 가등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는요. 이런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는요. 빨리빨리 해줘요. 이게 늦어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했으면 가처분. 그래 알았다. 임시적으로 가등기를 빨리 해줘라라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만 받아오면 아직 확정되기 아니죠. 확정이 안 됐죠. 소장만 지금 제출한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 명령서만 가지고도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처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각에 들어가면 이제 가처분 듣게 하는 방법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가처분의 의미만 여기서 좀 보죠. 가처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처분이라는 건 어떤 공권적인 행사들을 우리는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뭐 공권적인 행사자한테 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처분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정적인 처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임시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임시적인 어떤 행위, 공권적인 행사를 우리는 가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럼 도대체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느냐 이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의 대표가요. 회사를 이제 말아먹고 있어요. 막 횡령도 하고 비임도 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 대표의 직무를 뭐요? 회사에서 해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임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좀 오랜 절차를 거쳐서 해임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해임하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럼 절차를 통해서 해임되기 전에 다 또 말아먹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씁니까? 동시에요. 임시적으로라도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좀 정지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그 사람의 직무를 좀 정지시켜 주세요라고 하면은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정지 가처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지가 되는 거는 임시적으로 이제 정지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 거죠. 법원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직무를 좀 정지시켜 주세요. 그럼 법원이 받아주면서 직무정지 가처분이 나오면은 임시적으로 이제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뭐 해달라는 것이 직무를 정지시켜달라 그러면 직무정지 가처분.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저 사람이 저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임시적으로나마 저 사람이 처분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요?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을 못하게 좀 임시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임시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데 가등기를 좀 임시적으로 해주세요. 가등기 가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건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뭘 해달라고 하느냐가 앞에 붙는 거죠. 처분을 좀 못하게 해주세요.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를 좀 해주세요. 가등기 가처분. 직무를 정지시켜주세요. 직무정지 가처분.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단순히 가처분 그러면은 가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수식어가 없이 보통 가처분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제외한 다른 가처분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수식어를 적어줘야 되겠죠. 수식어가 없으면 우리는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다 오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수식어 없이 단순히 가처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처분을 요구할 때는요, 앞에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죠. 가등기 가처분.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은 뭐예요? 이것은 가등기를 좀 임시적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등기를 해줘라는 명령서를 가지고 나오면은 아직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인 명령이지만, 가처분 명령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는요, 가처분 명령 이런 것만 가지고 본등기는 할 수 없어요. 본등기는 확정 판결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가등기는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서만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처분 명령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근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없습니까? 법원에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절차가 이제 하루 이틀을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편한 방법으로는요, 보통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 본등기를 할 때는요,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할 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지,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의 승낙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승낙을 해줬다는 승낙서만 가지고 와서 을이 단독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이게 안 돼요. 이건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니까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이 만약에 안 나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확정 판결서를 가져야 되지, 그냥 간도에 단순히 승낙서만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계약서만 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등기를 할 때는요, 갑의 등기 문제 승낙서만 가지고는 단독으로 신청이 안 돼요. 그러나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죠.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승낙서, 가등기에 대한 갑의 승낙서만 가지고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본등기보다는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니까 좀 더 넓게 단독 신청을 인정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중도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가등기 결정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승낙서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낙서 받으면서 중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승낙서를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와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어떻습니까? 승낙서를 만약에 안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빨리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면 단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만약 이게 늦게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갑이 딴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 버리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를 주기로 합의를 했을 때는 중도금 지급할 때요, 갑의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승낙서와 중도금 지급이 동시행관계가 되는 거죠. 동시행관계. 자, 이런 식으로요,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다. 보통의 등기보다는 두 가지가 더 있다. 이게 이제 가등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이제 가등기 실행해가지고요, 방가를 1번 보시면 가등기 형식이 있는데 방금 설명했죠.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죠. 요거 넘어가고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요, 가등기 효력을 보죠. 자, 가등기는요,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는요, 이거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청구권 보존,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등기법에서 다루고요. 여러분의 민법의 민사특별법 시간에는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때 민법 시간에 배우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배우는 가등기는요, 담보 가등기예요. 가등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하나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장래에 이루어질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 다뤄요. 담보 가등기는 우리는 다루질 않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민사특별법에서 하는 것인데요. 담보 가등기하고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전혀 다른 등기예요. 하는 사람들이 틀립니다. 담보 가등기는요, 돈 빌려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매수인들이 하는 거죠. 물건 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전혀 틀리죠. 담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돈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돈 빌려줘서 그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라는 게 담보 가등기인데, 여러분 이제 민사특별법은 아직 공부를 안 하셨을 테니까 나중에 민사특별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요, 이 구별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우리는 등기 청구권, 장래에 이루어질 이전 등기 청구 같은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등기가 됐을 때는요,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실제법적 효력이 있어요.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지만 얘는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요. 거기 밑에 있죠. 가등기 효력해가지고요. 본등기 전에 효력 나오죠. 그래서 밑에 있죠.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실제법적 효력해가지고 아무 없다. 그러니까 등기법상 어떤 가등기에서 어떤 효력이 있다. 어떤 권리가 있다 그러면 다 틀린 편이에요. 다 틀린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등기가요. 가등기 이제 실행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가등기 실행을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뭐 어떤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만 돼 있었을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중양도를 한다고 해보죠. 병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병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요.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요 밑에는 이제 3 써야 되겠죠. 3 써가지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에게 함에 있어서요. 이걸 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등기 청구권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을이 이걸 막을 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요.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본등기 후에 효력해가지고 연결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오른쪽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를 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보죠. 자, 가등기에 이제 본등기 절차인데요. 오른쪽에 그 효력은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를 알아야 의미가 있어요.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근데 오른쪽에 가등기가 본등기 가지고요. 지금 현재 등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등기에 돼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현재 소유자로서요. 소유자가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지금 병이 소유자잖아요. 이전등기가 됐으니까 현재 병이 소유자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그러면 을은요.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을은 갑한테는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있죠. 계약을 한 다음에 습니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를 들면 돼요. 갑에게서 병 앞으로 이전등기가 됐다가요. 어떤 원인에서 다시 4월 30일 되기 전에 다시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을은 갑한테 이전등기 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이전등기 청구권도 상실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등기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갑이 상실했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채권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는 이전등기 청구를 못하지만요. 갑한테는 여전히 이전등기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를 이제 행사를 해요.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등기명인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이거 못하잖아요. 이거 못하고 을은 자기하고 계약을 했던 매매계약의 직접 상대방 계약을 했던 사람한테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했던 사람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등기법적으로 말하면요. 가등기할 당시의 등기 의무자 민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률행위의 그 직접 상대방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등기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법률 행위를 했던 바로 직접 상대방. 민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등기법에서는 가등기할 때의 등기 의무자. 이 사람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 못하고요.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가지고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밑에다 사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등기가 돼 있으면 가등기가 본등기는요. 가등기 밑에 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 밑에다가 본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등기 밑에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가등기 밑에다 칸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본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을 상대로 씁니까? 이전 등기 청구를 해가지고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4월 30일 날. 4월 30일. 자, 그러면요. 같은 사람으로부터 씁니까? 지금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그러면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4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죠.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4월 30일 날 본등기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이 소유자냐? 그게 아니라 같은 구에 있는 등기간에는요. 등기 순위는 뭘 보고 따진다고요? 앞에 있는 순위 번호를 보고 따져요. 그렇죠. 우리가 등기 순위는. 그럼 병은 몇 번이에요? 3번. 을은 몇 번이에요? 2번. 을이 2번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가등기하고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죠. 만약에 을 앞으로 가등기가 안 됐으면 이렇게 되겠죠.
갑으로부터 2 해가지고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3 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병이 우선되고 을은 3번이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가등기를 하고 들어가서요. 2번 등기를 먼저 씁니까? 선점을 한 거예요. 선점을 하고 나섰습니까?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할 때는 항상 본등기는요. 가등기 밑에다 칸을 하나 만들어서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등기의 순위는요. 언제나 가등기 순위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순위가 동일하잖아요. 가등기가 2번이었으면 본등기도 2번. 가등기가 3번이면 본등기도 3번이 되겠죠. 항상 그 동일한 그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줄 하나 그어가지고 본등기를 하니까요. 자, 줄 하나 그어서 본등기를 하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을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이 소유권이 취득해요. 을이 우선되고요. 을이 우선되고, 그러니까 이런 효력을 뭐라고 하냐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은 장차 본등기가 되면은 이 본등기의 순위를요.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을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은 나중에 본등기가 됐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시켜주는 효력. 그래서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에요. 그러면은 가등기에서 그 순위만 보존될 뿐인 것이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4월 30일이죠. 이때 물권은 변동이 되는 거죠. 가등기만 됐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은 취득을 하지만은 다만 이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보존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고 병은 소유자가 아니겠죠. 이제 우열을 따졌을 때 을이 소유자고.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병이 소유자처럼 보이잖아.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보이니까. 따라서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또는 침해하는 등기들 없습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요. 등기관이. 등기관이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에 된 등기로서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보존되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거나 침해하는 등기들은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이 확실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가등기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병이 그 위에 누구한테 소유권을 넘기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을이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가 되면 확실하게 이제 이 사람이 소유하고 이건 다 말소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등기만 돼 있으면요. 안전 빵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누구한테 소유권을 넘기든지 간에 내가 나중에 본등기 해버리면 다 어차피 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등기는 장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되는 거죠. 이제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가등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가등기가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게 이 단순한 것인데요. 이게 단순한 것에서 끝나지 않으니까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가등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있고 가등기 종류가요. 권리 종류만큼이나 다양해요. 그러면은 권리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등기가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직권 말소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건 직권 말소되지만 또 직권 말소되지 않는 등기들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지금 우리는 입문과정이니까 가등기 갖는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가등기가 됐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죠. 제가 넘기시면 어떻습니까? 뭐, 직권 말소 해가지고 379페이지 보시면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뿐만 아니라 소유권 유예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 뭐, 저당권,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굉장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 가등기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요, 나머지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 뒤에 보시면 이제 촉탁이한 등기 해가지고, 뭐 가압류 뭐 이런 등기들이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가등기가 끝나게 되면요, 이제 뭐 가압류 등기, 또 가처분 등기, 이때 가처분은 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387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파트 등기부 어떻게 생겨야 되지, 상가건물 등기부 보는 방법 이런 걸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힘든 등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뭐.
등등 해서 이제 구분 등기인데 시험 문제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가등께서 매년 나오고 촉탁 등께서도 한 문제 나오고 굉장히 어렵지만 나오고 구분 건물도 나오고 하니까요. 등기법은 이제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없습니까? 어렵다 하면은 계속 어려운 것인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하면 우리가 등기법을 할 때는요. 암기하는 거 하나도 없었죠. 숫자 안 나와요. 숫자도 없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요. 그냥 등기되는 과정만 절차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체법, 그 민법에 대한 권리관계를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그 잘만 이해하면요. 오히려 등기법은 지적법보다 훨씬 편한 법이 됩니다. 그렇죠? 지적법은 그래도 암기할 내용이라도 있는데 암기를 좀 해야 될 뿐인데 등기법은 암기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구조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문 강의는요. 요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이제 1월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서 처음부터 다시 지금 우리는 만만 등기법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공시법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요것만 보는 것이고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하나하나를요. 자, 기본 강의 시험일 준비하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연말 잘 보내시고 저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